자연이 그대에게 귀는 두 개를 주면서 혀는 딱 하나만 주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는 그대에게 입을 닫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며 혀를 사용해 말을 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귀를 사용하라는 뜻이니라. 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침묵의 기술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세속사회로 활동했던 조제프 앙투앙 투생 디오나르 신부가 쓴 고전으로 침묵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고 실생활에서 화법의 하나로서 침묵을 적절히 사용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디누아르 신부는 14가지 침묵의 원칙을 통해 침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새기게 하며 10가지 침묵과 그 적용을 통해 침묵의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알려줍니다. 침묵의 14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은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에만 입을 연다입니다. 이는 침묵에 있어 가장 기본 원칙이자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울러 10가지 침묵은 신중한 침묵, 교활한 침묵, 아부형 침묵, 조롱형 침묵, 아둔한 침묵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곧 침묵이 상황과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의사표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종류의 침묵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에만 입을 연다. 말을 해야 할 때가 따로 있듯이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따로 있다. 언제 입을 닫을 것인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입을 닫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말을 잘할 수 없다.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닫는 것은 나약하거나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입을 닫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경솔하고도 무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입을 닫는 것이 덜 위험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람은 침묵 속에 거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침묵을 벗어나는 순간 사람은 자기 밖으로 넘쳐나게 되고 말을 통해 흩어져 결국에는 자기 자신보다 남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을수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할 말을 먼저 혼잣말로 중얼거려 본 다음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을 혹시라도 후회할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가며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아야 한다. 지켜야 할 비밀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입을 닫고 있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할 때 침묵은 넘칠수록 좋다. 일상생활에서 가급적 침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심스러움은 달변의 재능이나 적성에 비해 결코 평가절하할 만한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에 대해 입을 닫을 줄 아는 것이 더 큰 장점이다. 현명한 자의 침묵은 지식 있는 자의 논증보다 훨씬 가치 있다. 그렇기에 현명자의 침묵은 그 자체로 무도한 자에게는 교훈이 되고 잘못을 범한 자에게는 훈육이 된다. 침묵은 이따금 편협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무지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대신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보통 말이 아주 적은 사람을 별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을 산만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말을 많이 하고픈 욕구에 휘둘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느니 침묵 속에 머물러 별 재주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편이 낫다. 용감한 사람의 본성은 과묵함과 행동에 있다. 양식 있는 사람은 항상 말을 적게 하되 상식을 갖춘 발언을 한다. 아무리 침묵하는 성향의 소유자라 해도 자기 자신을 늘 경계해야 한다. 만약에 무언가를 말하고픈 욕구에 걷잡을 수 없이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결코 입을 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신중한 침묵이 있고 교활한 침묵이 있다. 아부형 침묵이 있고 조롱형 침묵이 있다. 감각적인 침묵이 있고 아둔한 침묵이 있다. 동조의 침묵이 있고 무시의 침묵이 있다. 정치적 침묵이 있다. 신경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침묵이 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입을 닫는 것은 신중한 침묵이다.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은 숨긴 채 상대를 기만하거나 당혹스럽게 할 의향으로 입을 닫는 것은 교활한 침묵이다. 기분을 맞춰줄 의향으로 누군가의 말을 거스르지 않고 경청할 뿐 아니라 그의 행동이나 말을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표시의 일환으로 입을 닫는 것은 아부형 침묵이다. 여기에는 상대를 칭찬하기 위해 말 대신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모든 눈빛과 동작이 포함된다. 누군가가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거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들어주거나 동조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비웃기 위해 입을 닫는 것은 조롱형 침묵이다. 이때 상대는 자신이 칭찬과 동조를 이끌어낸다고 착각하면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계속 이어가기 마련이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얼굴에서 밝고 개방적이며 생기 넘치는 기운이 느껴지고 말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그것은 감각적인 침묵이다. 혀가 굳어버리고 정신이 먹먹해져 아무 할 말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멍하게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아둔한 침묵이다. 보고 듣는 어떤 것에 대한 동의의 표시로 입을 닫는 것은 동조의 침묵이다. 이때 호의적인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칠 수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 우리에게 말을 하거나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사람을 상대로 아무 대응도 해주지 않고 그저 차갑고 거만하게 바라보기만 하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시의 침묵이다. 신경질적인 침묵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기질적 흥분 상태의 정신과 감각이 쉽게 휩쓸리는 사람의 침묵이다. 그런 사람은 대개 몸 상태의 좋고 나쁨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이해가 극과 극으로 엇갈리며 변덕스럽게 입을 열고 무례하고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기 일수다. 정치적 침묵은 성격이 신중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처신이 용이 주도할 뿐더러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생각을 말로 옮기는 법이 없고 자신의 행위와 의향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진실을 배반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입장이 노출될 만큼 명확하게 대답하는 법이 없다.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 나의 비밀은 나만의 것을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다. 이 밖의 모든 시대에 어디에나 널려있는 교활하고 기만적인 다른 책략들은 익히 알려져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치적 침묵은 두 번째로 언급한 침묵과 관련이 있다. 신중한 침묵은 소탈한 정신과 올곧은 마음, 입을 열거나 닫아야 할 상황을 중시하는 적성의 소유자에게 어울린다. 교활한 침묵은 편협한 정신의 소유자, 의심이 많고 툭하면 남을 도발하거나 앙심을 품기 쉬운 사람이 즐겨 활용한다. 성격이 유들유들 만만하고 타협이 능사인 사람은 아부형 침묵을 취하기 쉽다. 매사를 장난처럼 즐기길 좋아하는 사람은 조롱형 침묵에서 즐거움을 맛보기 일수다. 감각적인 침묵은 사람의 얼굴 표정에 생생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져야만 완성되는 침묵이다. 이때 감정의 생생함을 희석시키는 군더더기 말잔치보다는 감각적인 침묵 속에서 기쁨, 사랑, 분노, 희망이 훨씬 더 잘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둔한 침묵이 어떤 유형의 인간에게 적절한지를 판단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바로 빈약하면서 어리석은 정신의 소유자이다. 이와 반대로 동조의 침묵은 공감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전제로 한다. 무시의 침묵은 자존심과 오만함을 전제로 하며 상대를 일구에 주목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기에 가능한 침묵이다. 예리한 판단력의 소유자에게서도 이따금 이러한 침묵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가 침묵함으로써 무시하는 상대가 실은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깊이 숙고한 뒤에야 입을 열라. 그대가 마음에 품은 그 어떤 생각도 사소하지 않을 터. 그 모두가 주목의 대상이요, 그 모두의 결과가 따르리라.